최근 들어서 조금 흉기 난동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틀 사이에 경기 남부권에서 흉기 난동 사건 3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예. 그제 오전에 경기 화성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어제 새벽 화성의 동탄 호수공원에서 또 다른 중국 국적의 남성이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때도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오전 시흥에서 발생한 이 사건 또 다른 중국 국적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건데요. 예. 이때는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죠.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이 시흥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범인은 중국 국적의 차철남이라는 사람인데 어제 잡았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70대 남성은 왜 해치를 했습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왕 뭐 사람 죽은 거는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살해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범행을 좀 살펴볼 텐데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 4명이 사상을 했다는 것은 2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4명이나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생 순서로는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것이 먼저고 예. 이틀 뒤에 편의점주와 집주인을 공격했던 사건이 나중에 벌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앞선 범행까지 발각이 된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사건이 전개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차철남은 어제 오전 9시 34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평소에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예.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편의점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를 보고 용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차적 조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차주를 찾아서 집으로 가봤더니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차철남은 오후 1시 21분쯤에는 이 시흥에 있는 한 공원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예. 경찰은 이 피해자 70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차철남의 자택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또 하나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어제 흉기 피습을 당한 60대 여성과 70대 남성 두 사람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상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명이 사망한 사건은 이틀 전에 사흘 전에 발생을 한 거고 부상을 찌르면서 이제 편의점 점주하고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이제 같은 날 일어난 거고. 그런데 살인 사건부터 먼저 보면 김지훈 변호사님. 예. 이틀 전인 17일에 살해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두 남성인데 형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형제 관계입니다. 예. 그 차철남이 지난 17일 오후 4시 정도에 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A 씨를 자신의 시흥시 이제 정왕동 거주지로 불러들입니다.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를 하고요. 이어서 오후 5시 정도에 이 A 씨의 동생인 B 씨가 있는 이 형제가 같이 살고 있던 거주지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둔기로 이 B 씨까지 살해를 한 겁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 차철남의 거주지와 이 형제가 거주하던 곳이 거리상으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고요. 예. A씨 형제와는 차철남이 평소에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낸 사이였다. 그런데 이 범행 동기가 일단은 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철남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지난 17일에 오후 4시에 실제로 이 차철남이 돈을 빌려줬던 이 중국 동포 A 씨를 예. 이 차철남이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서 술 한잔 하자라면서 불러서 미리 준비해둔 이 둔기로 이 A 씨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이 형제가 거주하는 거주지로 이 A 씨의 동생을 만나고자 갑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역시나 동일한 방법으로 그 동생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렇게 살해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A 씨인데 왜 동생까지 살해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살해했다라고 하면 보통 범인들은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예. 절차를 취합니다. 그 이유가 최대한 본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범행 현장에 심지어 자신의 주거지와 형제의 주거지에 그대로 시신을 놓고 그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예. 이 점이 굉장히 다른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둔 둔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범죄다라고 현재 경찰도 보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계획범죄를 했다면 보통 그 시신의 처리 방법까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렇겠죠. 이 사건은 시작만 계획을 하고 끝은 계획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통상의 사건과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며칠에 걸쳐서 흉기를 준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살해를 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를 계획하기가 마련인데 일단은 그곳에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편의점주 등을 또 찌른 것은 우발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는 이게 과연 우발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 편의점주와 이 건물주에 대해서는 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나를 모욕한 것 같아서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이 현재 피의자는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점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차철남 입장에서는 그 시신을 그대로 그 현장에 두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냄새가 아마 이웃집에 퍼져나가고 그렇겠죠. 이러한 범행이 곧 들킬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추가 피해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조금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계획성이 있을 수 있다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제 그 지역 주민들이나 동네에는 상당히 불안감이 높았었죠. 주민들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들이 아까 쭉 깔렸었는데 지금도 차 두 대 깔려가지고 한 2시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오고 아줌마가 괜찮아 아줌마인데 왜 그런지 말이야. 형제를 살해한 거는 일단 3천만 원 돈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의점 점주나 뭐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동기가 나온 것도 있나요, 기사가?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건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먼저 편의점주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해서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고 하고요. 집주인이었던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평소 나를 무시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험담을 했고 무시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준일 변호사 이 범행도 한번 시간을 보면 오전 9시에 하고 그다음에 오후 1시에 한 4시간여 뒤에 흉기 난동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처음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도주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그게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예. 보통 뭐 오전 9시 정도에 첫 번째 범행을 했다면 바로 도주를 해도 모자란 시간에 오후 1시에 또 새로운 범행을 했단 말이죠. 예. 아까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이 범행을 봤을 때 살해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그 후속 처리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상한 게요. 이 차철남이 이 편의점 앞에서 이제 지나가는 그 차를 차적 조회해가지고 시신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차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시간 동안 차철남이 이제 검거된 곳을 보면 이동한 곳이 1.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오히려 차로 움직였으니까 더 멀리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적을 했는데 그 근방에 계속 머물렀던 그렇죠. 거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예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문가들도 도주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공격에 대한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의문점이 많은 사건인데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겠죠.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이 차철남이라는 사람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한 거는 9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와서 체류 기간인 30일이 넘어간 이후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5년 넘게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예. 이후에 2002년도에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서 본인이 당국에 신고를 했고 그해 말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다시 우리나라 입국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때부터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좀 비자를 갱신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흥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을 하거나 과거 외국에서 벌어들여서 갖고 있던 돈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13년간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변호사님, 이런 점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날 2번의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태연하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또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보시면 17일에 2명을 살해했죠. 그리고 어제 19일입니다. 19일에는 2명을 특수상해의 행위를 지금 저지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8일에 그의 행적은 어땠을까를 경찰이 아마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네, 비어있는 그렇습니다. 날이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19일에 이렇게 피해자들을 아예 살해한 게 아니라 찌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이 피해자들이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차철남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추가의 끔찍한 범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속보로 이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것은 일단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아마 18일의 행적을 지금 이 경찰은 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지국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철남이 들고 다닌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조회해서 18일의 행적을 확인하고 그 행적에 따른 CCTV를 분석하면 예. 혹시나 그 사이에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아마 그 부분을 이 영장 발부 후에 경찰이 이 추가 범행을 추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좀 긴박하게 돌아갔는 게 시흥시에서 주민들에게 긴급 안전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효과가 있었을까요? 더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흥시가 이날 오후 4시 42분경에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금일 정왕동 지역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 수색 중이다라고 하면서 시민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사실 이 차철남의 범행을 보면 계속 추가 범행이 이루어지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도 또 범행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추가 범행이 예상이 될 수도 있었던 만큼 예. 이런 안전 문자와 사람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범행 자체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아까 영상에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피해자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기왕 죽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조금 어떤 정신 상태였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준 전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 통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고요. 예. 추가 과거 범행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 기자들 앞에서 기왕 죽은 건데 뭐라고 이야기했던 언론 보도 또한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을 통해서 형량이 최대치 이제 무기징역까지는 가야만 이 사람이 석방됐을 때 이런 발언 태도, 생명 경시하는 태도를 봤을 때 최대 형량이 선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 최대 형량을 구형하고 실제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그 부분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중국인 국적이라고 하면 외국인인 거잖아요. 네. 실제 재판에서 이런 점이 변수로 작용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범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중국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또 범죄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실제 법원에 선고가 내려지면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이 복역을 모두 마친 후에 보통 법무부에서 추방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차철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1심에서는 무기징역 이하로 내려오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형량을 마치고 추방이 되기보다는 남은 평생 복역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경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고 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오더라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으면 심신 미약이라든지 혹은 심신 상실 같은 걸 통해서 형량을 감경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심신미약 감경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고 흔하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재판을 해봐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서 맞다고 나온다고 감형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이제 그 체포됐을 때 아까 이제 그 기자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 예. 이런 것들이 죄질을 더 안 좋게 보고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양형이 안 좋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